결국 일본이 엔화 주목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 이야기입니다. 연말부터는 통화 정책 운영이 더 까다로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 말 한마디인데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이 말을 모두가 하나같이 긴축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긴축 처음으로 말입니다.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긴축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까지 일본은요 돈 뿌리는 거 완화라고 하잖아요. 통화 완화. 돈을 많이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게 뭔가 시장이 변해갈 모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 엉망인 이유가 뭘까요? 물가 때문이거든요. 물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사실 일본 물가만 하더라도 0점대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요 3% 4% 올라갑니다. 감당 안 되죠. 물가라는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하고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하고요. 둘이 만났잖아요. 뭔가 이거 물가 잡아야 될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괜찮겠나? 나 금리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벌써요.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당장 엔달러 환율부터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1월 13일에 151.71을 기록할 정도로 2년 11개월 새에 47%나 올랐던 엔달러 환율이 말입니다. 12월 7일 기준으로 143.49까지 빠졌습니다. 143.49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긴축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엔화를 더 강세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아마 앞으로 굉장히 반응을 할 거예요. 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긴축이면. 지금 현재 일본은요 2016년 1월부터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화한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 이 말은요 마이너스 금리를 0%까지는 올린다는 이야기 아니면 0.1%까지 올리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0%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0.1%로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물가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결국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물가를 일본이 감당 못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던 물가를 이거를 마이너스 물가까지 내려갔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지금 3%, 3.5%, 뭐 4%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부채 때문에 기업의 부채, 정부의 부채, 가계의 부채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통화정책을 언젠가는 바꾼다. 제가 내년 4월쯤 이야기했죠. 내년 4월쯤에 바꿀 거라는 시장의 예측치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 원엔 환율도 지금 지난 11월 17일에 864.9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64.9원이면요.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2008년 이전으로. 2008년 1월 1일이 836.61원이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바닥을 쳤다가 12월 6일에는요. 893.4원 그리고 12월 7일에는요. 916.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미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엔화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상황은요. 예, 그 상황은 결국은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정환진 TV 세상을 바꾸는 뉴스를 하면서 제가 계속 묻는 것도 그거거든요. 도대체 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그 이슈를 우리가 따라잡자. 우리가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 하는데도요. 사실 그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시장을 간과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분명히 탈원전이 친원전이 된다고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큰 시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놓치지 말고 시장을 독하게 보는 것, 독하게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적응하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